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계속해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죠. 바로 주한미군 철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한 언론에서는 이제 주한미군의 일개 여단 규모가 철수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는 바람에 논란과 우려가 더욱더 크게 증폭이 되었는데요. 자, 제가 일부러 이제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봤더니 빠르게 이제 결론부터 요약해드리자면 천만다행스럽게도 미국 국방부 측에서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를 몇 시간 뒤에 이제 곧바로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뭐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기사를 취소하라는 성명이었어요. 뭐 물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뭐 최근에 한미 관계라든지 어떤 지소미아 문제라든지 방위비 인상금 이제 분담금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외교적인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뭐 그로 인해 가지고 한미 동맹에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식으로 이제 이례적으로 미국 국방부 측에서 직접 공식적으로 어떤 이제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꼭 우리나라의 어떤 그 언론을 소위 가짜 뉴스라고 바라볼 것이냐? 저는 꼭 그런 식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디까지나 저 사람들도 주한미군 규모가 축소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이고 그 가능성을 말한 것이고 그 방안이 검토 중이라는 얘기만 했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주한미군이 축소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예전부터 곧잘 언급이 되어 왔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당연히 심각한 문제죠. 저는 당연히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당연히 미군의 규모가 지금보다도 앞으로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면 커지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뭐 이제 주한미군의 어떤 경제적 효용 가치에 대해서는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서 너무나도 많이 언급을 했죠. 단지 한국에서 먹고 마시고 돈을 쓰는 미군 병사들이 늘어나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에 미치는 그런 긍정적인 각종 경제 효과는 이루 말할 수가 없기에 이제 크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은 주한미군의 존재가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고 또 중요한 장치라는 것입니다. 자, 최근에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을 비롯한 전통적인 우방 국가들과 외교적으로 지금 계속 삐걱거리고 있죠.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사람 때문입니다. 뿌리부터 썩었기 때문에 나무가 휘청거리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외교를 개떡같이 해놨기 때문에 우방 국가들과의 관계가 쑥떡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한테는 다 갖다 퍼다 주면서도 삶은 소대가리 같은 소리나 듣지를 않나. 그 와중에도 제발 좀 부산에 와달라고 사정사정 짝사랑을 하다가 걷어차이지를 않나. 위대하신 북쪽 수령님께서 직접 오기가 힘들다면 그 여동생 특사라도 제발 보내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다가 그것도 어떻게 됐습니까? 거절당해버렸죠. 우리나라 국격 여러분들 진짜 어떡할 겁니까? 지금 한미일 삼각공조가 개작살나는 와중에 문재인 정부 하는 짓거리 좀 보세요. 또 한중 국방장관 만나가지고 또 삽질을 해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이쯤 되면 작정하고 우리 팀을 망쳐먹으려고 트롤링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이런 걸 보면 자유진영 우방 국가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G7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주요 7개국들의 모임인데요. 그 명단을 읽어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이렇게 총 7가지 나라들의 그 국가의 모임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참가국 명단을 집중해가지고 잘 들어보세요.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1번 세계에서 제일 힘이 센 미국, 2번 해군으로 유명한 그 영국, 3번 유럽에서 가장 넓은 프랑스, 4번 전통적인 산업 강대국인 독일, 그리고 5번 로마 제국의 역사가 유명한 그 이탈리아, 그리고 6번 땅은 넓고 미국 위에 붙어 있는 캐나다, 그리고 7번 마지막으로 이웃나라이자 경제 대국인 일본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그 7개 국가의 공통점이 뭘까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의 그 공통점이 뭘까요? 이 G7 국가들을 잘 보시면요. 그렇죠. 중국과 러시아 같은 나라는 없다는 겁니다. 그죠? 무작정 크고 힘이 세다고 해서 받아주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G7의 공통점이 뭐냐? 그렇죠. 바로 자유진영 국가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현재 우리 인이가 여기서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저 국가에 있는 힘센 일진 친구들한테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모든 문제가 결국 여기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소미아 문제도 그렇고 무리한 방위비 인상금 논란에 대한 그 우리나라의 협상력 저하도 바로 이런 부분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무능하니까 방위비 5배나 삥 뜯기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자, 물론 방위비 인상금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건 맞아요. 일본도 당했고
세계 각국들이 현재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분위기 파악을 잘하고 우리가 앞으로라도 확실히 자유진영 노선 국가로 길을 걷겠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너네 패권과 함께할 것이다. 우리와 함께해야 너네도 이득이다. 이런 노선과 색깔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데도 눈치 없이 지소미아를 파기하겠다는 그런 짓거리나 해대고 자꾸 미국이 방위비를 인상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그거 결국 누가 손해를 보겠습니까? 미국이 손해를 봅니까? 일본이 손해를 보나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최대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일본의 풍부한 정찰자산, 이지스함 레이더,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막강한 전자감시 장비들, 심지어 군사 위성에 이르기까지, 인공위성에 이르기까지 그거 공짜로 정보를 받아보던 거 싹 다 끊긴다는 거예요. 문재인이는 결국 장사꾼 트럼프가 책잡기 좋은 명분만 만들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불리한 협상에 걸어 들어가려고 판을 깔아주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미국이 지소미아 파기하면 한미일 감시 공조 체제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가지고 주한미군들의 위험도가 더욱더 증가하게 되었다.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냐? 그 공백을 메꾸려니까 더 많은 장비와 돈이 필요하다. 돈 더 내놔라.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따박따박 따지고 들면 이거 어떻게 거절할 겁니까? 지소미아 종료 때문에 주한미군의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반박할 거예요? 그냥 어린애처럼 생떼 쓸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 이러니까 명분도 줘버리고 트집도 잡히고 협상도 처음부터 지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정체불명의 어떤 양성평등 예산이니 성인지 감수성이니 해가지고 수십조 원씩 잘만 돈을 갖다 퍼붓는 나라인데 그 뭐 미군이 돈 좀 더 달라고 하면 그 뜯겨야지 뭐 어쩌겠습니까? 뭐 그렇게 알뜰살뜰하게 재정을 이 사람이 잘 운영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트집 잡힐 수 있는 건 다 갖다 주는데 무슨 수로 협상을 할 거냐고. 뭐 주한미군 나가라고 할 겁니까? 대통령이 멍청한데 뭘 어쩔 거냐고. 야, 니들이 세계 최강대국이면 다냐? 우리는 임마 대통령이 문재앙이야. 한국 국민들이 만만한 호구로 보이냐? 네, 만만해 보입니다. 이러면 뭐 어떡할 건데? 저거 무슨 수로 반박할 거예요? 국제 호구짓거리 하고 있는 거 맞잖아 지금. 미군의 위험도가 증가하니까 돈을 더 줘야 된다. 최소한 지금보다는 인상해 줘야 된다. 이런 논리로 치고 들어오면 그거 어떻게 반박할 겁니까?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카드가 없는데? 그 카드 진작에 우리가 불태워버렸잖아요. 그렇다고 주한미군 철수시킬 거예요? 미국의 군사 외교 전문가들 20명 중에 19명이 95% 이상이 지소미아 파기는 한국의 자멸적인 행동이래요. 스스로 자해를 하고 있대요. 외교적으로. 심각한 실수라고 국내와 국외에 있는 퇴역 장군들,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가지고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왜 우리 손으로 걷어찬단 말입니까? 그렇죠. 대답은 하나죠. 지능이 심각하게 모자라거나 사실상 간첩이거나 우리가 동맹관계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최소한 지금 미국에게 이런 요구는 심히 부당합니다. 너무 지나칩니다. 라고 항변이라도 할 것 아니냐고요. 불성실한 짓거리는 다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우리가 무슨 수로 반박을 합니까? 일본 면전에다가 대놓고 너네는 동맹 아니다. 이렇게 개판을 쳐버리는데 이게 무슨 어른들의 외교죠? 심지어 요새는 또 이게 자세한 뒷배경은 알아보지도 않고 이걸 또 맞는 말이라고 쉴드 쳐버리는 분탕러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게 우리나라 국민 수준 현실인데 어른들 중에서도 프로들만 모여가지고 살벌하게 칼춤추는 살떨리는 국제 외교 무대 협상에서 한국이 무슨 놈의 카드가 있습니까? 이런 국민의식 수준을 데리고 이런 것들이 맞는 말이라는 그런 국민의식 수준을 데리고 한국이 무슨 카드가 있고 무슨 협상력이 있습니까? 대통령이라는 놈이 대놓고 중국몽과 함께 하겠다는데 대통령이 앞장서가지고 현실 경제와 복잡한 외교 문제에 전문적으로 접근하기는커녕 전교조 교사들한테 세뇌당한 급식들 수준으로 반일 반미만 앵무새처럼 외쳐대면서 돌아다니는데 무슨 얼어 죽을 놈의 협상이 가능하고 외교적인 존중이 있겠습니까? 미국이 이 나라를 보면서 우리나라 꼬라지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꼬라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G7에 있는 국가들이 이 나라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다. 이거를 미리 알았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들 혹은 2년 전 그때 그 시절에 저 인간만큼은 제발 좀 뽑으면 안 된다고 우리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이 그렇게 곡소리를 냈던 겁니다.
뭐 최근엔 그래도 불행 중에 다행으로 20대 남자친구, 우리 20대 남자친구들, 우리 20대 동생들은 매트릭스에서 그나마 좀 많이 깨어났다지만 뭐 아직까지도 위험한 사람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 특히나 너무나도 가슴 아픈 것은 30대, 40대는 답 없는 애들 비율이 아직도 정말로 많아요. 심지어 이제는 50대도 철없는 철부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 민주파리 386 세대가 나이를 먹어가지고 지금 50대, 586 세대가 되어버렸거든요. 저는 가끔씩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경영하기가 참으로 힘이 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 말귀를 못 알아먹는 애들을 데리고 우리는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핏대를 세워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짐승들 사람 새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되느냔 말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